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태성 SN이 열린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금일 세미나는 디스커버리 라이브를 활용한 3D 프린팅 DFAM 솔루션 소개라는 주제로 태성 SN의 DFAM 연구소 황우진 책임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본 발표는 30분가량 진행되며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웹이나 진행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오른쪽 채팅창을 통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 준비된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NCS의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토탈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라이브를 활용해서 DFAM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NCS의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토탈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DFAM을 거치고요. 그리고 적층 해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DFAM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고요. 그 목표는 컨셉과 스펙을 잘 따져야 한다라는 게 아주 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컨셉과 스펙이 명확하게 책정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저희는 DFAM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DFAM을 진행하는데 가장 앞서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영역은 바로 오버 디자인 영역입니다. 기존에 이미 형성이 돼 있던 그 형상에서 어떤 매스를 최적화를 하겠다.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미 있는 형상에서 살을 제거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이미 기존의 형상은 나름의 최적화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 더 매스를 절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형상이 정말 최적화가 된 형상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영역을 탐지를 해야 되고요. 그 새로운 영역을 이미 오버 디자인 영역에서 확보를 해줘야지 정말 필요한 영역만 구조적으로 쓸 수 있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버 디자인이 아주 큰 영역으로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구속 조건, 하중을 고려해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끝은 아니겠죠. 우선 위상 최적화를 한 이후에 이 결과가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제조품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밸리데이션 쪽이 되겠죠. 그래서 컨셉부터 최종 검증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저희는 DFA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NCS에서는 이 DFAM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DFAM 영역을 디스커버리 라이브를 활용해서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적화, 저희가 최적화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최적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종류가 있고요. 치수 최적화, 형상 최적화, 위상 최적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수 최적화는 말 그대로 어떠한 형상도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사이즈만 바뀌게 저희가 흔히 파라미터라이징으로 기법으로 하는 게 치수 최적화가 될 것이고요. 형상 최적화는 어떠한 형상이 변경은 돼요. 하지만 전혀 새로운 영역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진 않죠. 기존에 있는 형상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영역만 남기게 되는 게 형상 최적화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메탈 AM에서 DFAM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위상 최적화가 있습니다. 흔히들 위상 최적화는 새로운 영역을 탐지를 해서 그 영역의 살을 남겨두고요. 나머지 필요 없는 살을 다 제거해버리는 전혀 새로운 기법인데, 흔히 저희는 위상 최적화를 생각할 때 매스를 줄이겠다라는 관점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제 매스만 줄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 디자인 영역을 가지고 위상 최적화를 했을 때 매스는 줄었지만 기존보다 더 높은 스티프니스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보다 더 높은 안정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게를 줄이면서 최대의 강성을 갖는 게 최근 트렌드의 위상 최적화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3D 프린팅을 하면서 비로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무게 감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기존의 방법은 저희가 경량화를 하면서 따라서 강도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소재를 써서 최적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치수 최적화나 형상 최적화를 써서 살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최적을 감소를 했죠. 소재는 고강도 소재를 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무게는 감소를 합니다. 무게는 감소를 하는데 고강도 소재를 썼기 때문에 진동수는 올라가요. 무게가 감소하고 강도가 올라가니까 고유 진동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반대로 스티프니스는 감소할 수 있어요. 스티프니스가 감소하면 고유 진동수가 감소할 수 있겠죠. 때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최적화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저희는 고유 진동수를 예측할 수가 없겠죠.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고유 진동수를 올려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대부분은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 고유 진동수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무게 감소와 스티프니스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위상 최적화를 보면 저희가 위상 최적화를 하면 무게는 감소합니다. 무조건 감소하겠죠. 근데 스티프니스가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모두 고유 진동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고유 진동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방법 대비 DFAM 위상 최적화를 했을 때 고유 진동수가 올라가는, 그래서 설계적으로 더 이득을 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